오프닝 장면에서 보병 군대가 악명 높은 시체신을 공격합니다. 녹슨 칼만 사용하여 그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무자비한 존재에게 수십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자 구원자 샤그루와 에디스 루그리드, 즉 재앙 파괴자는 위험한 존재와 싸우기 위해 나섭니다. 위험한 존재와 악마 같은 놈과 마주하자 샤그루아는 가장 강력한 마법 주문과 공격을 풀어 악마를 제압합니다. 다른 성직자들은 그를 교회에서 데려온 다른 성직자들은 모든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봅니다.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성직자들은 미궁이 커지는 것을 알아채고 더 많은 죽은 자들을 세상으로 불러들인 흑마법사를 저주합니다. 흑마법사를 저주합니다. 샤그루아는 대악마를 칼마법 공격으로 몰아붙인 후 잠시 멈춰서 강령술사의 다음 공격을 지켜본다. 그 멈춤을 알아차린 강령술사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는 악마의 주문을 시전한다. 영웅을 방해하기 위해 그는 샤그루아를 죽이기 위해 드래곤을 보낸다. 하지만 샤그루아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드래곤을 처치한다. 계속해서 샤그루아는 그의 숙적과 마주하고 안전한 거리에서 싸움을 지켜보던 성직자들을 계속해서 놀라게 한다. 처음에 성직자들은 강령술사가 이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군대를 소환했기 때문에 영웅의 생명이 위태롭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샤그루아는 그의 저 슬픈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리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가 두 번째 드래곤을 처치한 후 샤그루아는 악의 눈을 활성화하고 그 눈을 사용하여 과거에 네크로맨서가 죽인 사람들의 영혼과 영혼을 봅니다. 네크로맨서는 이를 눈치채고 샤그루아와 대화하려고 하지만 그는 영웅과 거의 같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샤그루아는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네크로맨서의 군대의 일부를 처치하고 모든 악당들을 계속해서 죽입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뇌세포를 사용해 나머지 해골들을 바위 아래에서 부숩니다. 그와 거대한 네크로맨서 해골만 남은 상황에서 샤그루아는 최선을 다해 그와 대화하며 이성을 되찾게 하려고 한다. 싸우기 전에 말이다. 그는 해골에게 과거에 죽인 시체와 영혼으로 장난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그는 이미 거의 한 세기를 살아온 네크로맨서이므로 그가 돌아가서 선해질 시간은 이미 늦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샤그루아조차 모르는 새로운 기호를 불러내고 결전을 위한 주문을 외운다. 샤그루아는 진지한 최종 공격을 준비하고 심지어 도움을 받기도 한다. 그 뒤에 있는 성직자 중 한 명, 결국 샤그루아와 그의 무결한 공격 마법이 그를 싸움에서 이기게 도와준다. 싸움. 강령술사가 눈을 깜빡일 새도 없이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마지막 일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다. 몇 번의 흐릿한 섬광과 환상이 지나간 후 강령술사는 갑자기 현대 일본의 골목길에서 고등학생의 모습으로 깨어난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애쓰면서 강령술사는 목을 만져보고 그곳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네크로맨서가 골목 끝에 빛을 향해 왈츠를 추며 말합니다. 결국 그는 밖으로 나가 현대적이고 전자적인 세상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네크로맨서는 그냥 길거리를 헤매는 잃은 애완동물처럼 보입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그가 소유한 10대의 몸이 엘리트 용병 암살자 그룹에 의해 방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몸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책상 뒤에 있는 작전 요원 타쿠미는 방금 죽인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걱정합니다. 더 조사하기 위해 그는 드론을 이용해 그 남자가 정말로 고의 암살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고등학생이 그저 죽었다. 혼란스러운 타쿠미는 시체 수색을 취소하고 목에 피가 묻은 남자가 허둥대는 모습을 지켜본다. 한편 이제 고등학생의 몸에 들어간 네크로맨서는 다른 세계로 환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이번에는 그가 있는 세계가 영원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가 자신의 이전 세계에 대해 생각하려 할 때 2명의 경찰이 그를 발견하고 그에게 일본어로 이야기하며 나타난다. 처음에 네크로맨서는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다가 마법을 사용해 그들의 말을 해독한 후 대답했다. 질문들. 경찰은 그의 셔츠에 묻은 피를 걱정해서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름을 묻자 마법사는 시체의 원래 주인 폴카 시노야마의 이름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를 돕기 위해 다가가는 순간 아름다운 괴상한 여성이 한 명에게 발을 딛고 폴카를 골목으로 끌어갑니다. 거리로 뛰어나가며 자신들을 아라세와 이와라고 부르는 두 괴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무시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려 합니다. 골목으로 돌아온 괴짜 여성이 자신을 미쳐버린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은 길을 달립니다. 두 괴짜가 자신들을 아라세와 이와라고 소개하지만 이상한 상황을 알아차리고도 무시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려 합니다. 골목으로 돌아왔을 때 미쳐버린 여성이 미사키 사키미야가 나타나고 폴카가 그녀를 기억하는지 묻는다. 폴카가 더 많은 플래시와 비전을 겪자 미사키가 그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격렬하게 흔든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를 자신의 가슴 가까이 끌어당기고 그에게 가슴을 만져보게 한다. 그가 진짜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한 후 그녀는 그곳에 온 진짜 이유, 즉 그를 죽이기 위해 돌아온다. 폴카가 그녀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는 동안 미사키는 이전에 진짜 폴카를 살해하는 데 사용했던 무기를 꺼내 네크로맨서를 공격한다. 그동안 타쿠미는 아이를 죽이는 계약을 수락함으로써 스스로 기분을 좋게 하려다 한다. 그는 아이를 죽이는 계약을 수락한다. 잠시 달린 후 폴카는 마침내 숨을 곳을 찾는다. 그가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하는 동안 미사키가 그를 따라잡아 공격한다. 싸움의 전반부에서 폴카는 미사키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방어한다. 모든 공격을 피하고 방어한다. 하지만 폴카가 도망가려고 하자마자 미사키가 그의 다리를 철제 막대기로 찌른다. 그의 다리를 철제 막대로 찌른다. 폴카는 잠시 무력화되고 공격적으로 나서기로 결정한다. 그년이 그를 공격하고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그녀의 칼 중 하나를 그녀에게 던지고 그들이 있는 건물의 깊은 곳으로 유인해. 곧 미사키가 나타나서 그 건물에 대한 몇 가지를 이야기해. 알고 보니 그 건물은 예전 야쿠자의 처형 장소였어.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을 피해. 거기를 미사키는 그가 그들이 있는 방에 있는 유령들을 볼 수 있는지 물어봐. 그리고 폴카는 드디어 그의 사악한 눈을 사용해 미친 여자 주변에 모여있는 수십 개의 유령들을 엿보게 돼. 몇 마디의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린 후 미사키는 공격에 나선다. 이번에는 폴카, 즉 네크로맨서가 이미 그의 마법 능력을 되찾았고 더 나아진 상태라서 그는 자세를 잡고 거대한 해골손 중 하나로 미사키를 찌른다. 그 후 그녀를 벽에 고정시킨다. 그는 그녀가 주변 인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친 것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라고 느낀다. 그녀에게는 말이다. 폴카가 신세계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샤그루아와 다른 성직자들은 지난 공격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샤그루아는 네크로맨서의 영혼을 발견했다고 꽤 확신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사악한 눈은 네크로맨서의 영혼을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다.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때 시몰테인 어우슬리 네크로맨서는 새로운 몸에서 완전한 의식을 회복하고 미사키에게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한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더 이상한 말들을 중얼거리다가 결국 자신의 마지막 공격 중에 미사키를 실수로 죽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미사키를 깨우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는 다음에 무엇이 일어날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서 주요 이야기가 계속되기 전에 네크로맨서는 자신의 슬픈 인생이 악한 눈을 타고난 드문 아이들 중 하나로 시작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네크로맨서의 부모들이 아들의 악한 눈을 발견하자 그를 법정 마법사에게 팔아넘겼고 그는 네크로맨서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다. 제국을 위해 싸우기 위해서. 수년 동안 네크로맨서는 제국의 성공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다. 하지만 결국 정치와 탐욕이 제국의 몰락을 초래했다. 제국에서의 자리를 잃은 후에도 네크로맨서는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혼자 동굴에서 살기로 결심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네크로맨서는 동굴에서 함께 사는 잃어버린 아이들을 발견했다. 그들을 위해 매일 과일과 고기를 주며 도와주었다. 비록 그들에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고마워했다. 그들을 돕는 것은 네크로맨서에게 기꺼운 일이었다. 결국 아이들은 네크로맨서의 은신처를 발견하고 그를 환영하며 언제든지 함께 놀았다. 한동안 삶은 좋았지만 어리석은 인간들이 아이들의 추악한 네크로맨서와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그러한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들은 모든 아이들을 붙잡고 그들을 더럽고 순결하지 않다고 비난하며 땅에서 악한 아이들을 없애기 위해 모두 죽였다. 사악한 인간의 배신을 알게 된 네크로맨서는 아이들을 죽인 모든 악당들에게 복수했다. 그 일을 끝낸 후 그는 혼자서 삶을 계속하며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환생 주문에 대해 말해줄 수 있을까? 자연적인 죽음을 더는 기다릴 수 없게 되자 그는 새세기를 기다리며 영웅이 나타나서 자신을 죽일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해서 환생 주문을 완성하고 그 냉혹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샤그루아의 도래로 그의 임무가 완료되었고 이제 그는 신세계에서 처음으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 현재 폴카는 미사키를 깨우려 애쓰지만 아쉽게도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는 사실에 감정적으로 무너진다. 그런 다음 곧바로 정정한다. 그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힘이 너무 강력하다는 사실에 감정적으로 무너진다. 그런 다음 곧바로 정정한다. 그동안 타쿠미는 자신 앞에서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다. 그때 그는 고용주인 리색의 전화를 받는다. 리사는 그에게 왜 마지막 작업을 완료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냐고 묻는다. 타쿠미는 폴카와 미사키의 사건을 담은 비디오 피드를 그녀에게 보내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린다. 한편 미사키는 그녀의 삶이 서서히 멀어져 가면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알고 보니 미사키는 지금처럼 미친 사람은 아니었다.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태어난 미사키는 항상 부모의 처음부터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한밤중에 연쇄살인범이 그녀의 부모를 바로 앞에서 공격하고 살해하면서 변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정신을 연쇄살인범처럼 만들기 위해 훈련했으며 마침내 부모를 죽인 그 놈을 추적하고 처치했습니다. 인생의 사명을 이룬 후에도 그녀는 아직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미 조직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미사키는 여전히 착한 사람들을 죽이고 무사히 빠져나가는 기분이 어떤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았고 대신에 자신과는 아무런 원한이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죽여달라는 암살 요청이 들어오자 그녀는 그것에 뛰어들어 아무런 걱정 없이 그의 목을 베었다. 놀랍게도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더 원했다. 그녀는 인생에서 그 높은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녀는 고층 건물의 렛지에 올라가서 자살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뛰어내리려는 순간 타쿠미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보낸 일을 마치라고 재촉했다. 처음에 미사키는 자신이 아까 처치한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달리다가 결국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일을 마치기 위해 서두른다. 남은 기억을 되살리기 전에 그녀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폴카와 타쿠미의 드론 가까이 땅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녀는 폴카에게 설명을 요청하지만 폴카는 그녀의 큰 가슴에 놀라서 설명할 수가 없다. 미사키는 결국 폴카에게 어떻게 살아있는 건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폴카는 그녀가 마법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고 알려준다. 리사가 그녀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져보니 좀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래서 지금 미사키의 머릿속에 있는 질문은 그녀가 죽어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알고 보니 그녀의 부활 40분 전 정보 타쿠미가 브로커이자 조직의 비하인드 스토리구인 리사는 그녀의 부하들과 함께 현장에 와서 직접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착하자마자 리사는 방 안에 룬과 큰 해골의 몸통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방 안에? 그녀는 자신이 정신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폴카가 미사키의 몸에서 하고 있는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린다. 그가 미사키의 치명적인 상처에 마법을 주입한 후 그는 돌아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누구인지 물어본다. 리사는 자신과 친구들이 미사키의 친구들이라고 소개하고 폴카에게 그들의 소중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미사키를 어떻게 죽였는지 이야기한 후 폴카는 그들에게 그의 몸을 되살리기 위해 부활 마법을 사용하고 그녀를 제자리에 놓았다고 말한다. 리사와 다른 사람들은 폴카가 마법에 대해 이야기하자 얼어붙은 듯한 자세로 그가 진짜로 마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추가 증거를 요구한다. 마법.
폴카, 즉 네크로맨서는 자신이 현재 있는 세계에서 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알게 된다. 체면을 세우기 위해 그는 마법의 기호를 해제하고 방금 일어난 일을 집단 환각으로 넘기려 한다. 물론 리사는 자신이 환각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는 그를 불러내고 그만두라고 재촉한다. 그 개소리. 이에 폴카는 공격 마법을 소환하고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처치할 준비를 한다. 그 방에 폭력적인 분위기가 되기 전에 바보 같은 리더 리사는 생각할 시간을 요청한다. 여유를 달라고. 폴카는 그녀가 요청한 시간을 주고 그녀의 부하들이 들고 있는 이상한 무기를 관찰한다. 무기를? 침묵이 너무 고요해지기 직전 그 무리에게 화재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밖에서 울려 퍼졌고 그들은 긴급 상황에 대처해야 했지만 친구를 곁에 두기로 선택했다. 타쿠미는 조금 조사해보니 곧 야쿠자 고아와 특이한 아이들을 돌보는 샤쿠자와 건물, 즉 어린이집에 불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샤쿠자와 건물, 야쿠자 고아들과 특이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원에 불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었습니다. 폴카는 위험에 처한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걱정하며 리세에게 부탁합니다. 그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주라고 했고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충분히 들은 그는 즉시 거기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가 구할 수 있도록 아이들, 그 이유를 묻자 그 남자는 자신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그가 화상을 입었을 때 느꼈던 같은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리사는 그의 대답에 만족하고 타쿠미에게 그 남자를 건물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폴카는 샤쿠자와 빌딩에 가기 위해 거리의 건물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간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는 상황을 분석하고 아이들의 생명력을 감지한다. 타쿠미의 드론이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폴카는 불타는 방으로 뛰어든다. 그리고 죽은 부모의 영혼을 해골에 주입시켜 부모가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한다. 일이 끝나고 폴카는 언론의 시선에서 벗어나 계속해서 자신의 일을 한다. 타쿠미는 언론을 확인하고 그곳에 해골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만 아무것도 하기 전에 새로운 친구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쓴다. 그는 리세에게 그 자식에게서 멀리하라고 경고하지만 리사는 그에게 서둘러라고 말한다. 그 건물에 그의 엉덩이를 붙여서 미사키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하려고 합니다. 미사키가 다시 일어선 후 폴카는 리사와 다음 행동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는 리세에게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리사는 그가 많은 힘과 돈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그녀는 그가 여기 있는 이유를 밝혀달라고 요청하고 폴카는 자신이 있는 어떤 세계에서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브로가 마음과 영혼을 쏟아내는 것을 들은 리사는 감동받고 그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암살자들의 중개인으로서 정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그를 맡깁니다. 미사키와 타쿠미는 그가 현대 도쿄에서 삶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주며 그의 새로운 부하가 된다. 현대 도쿄. 새로운 직업을 알아차린 타쿠미는 눈물을 터뜨리며 폴카와 함께 시내로 간다. 며칠 후 폴카, 타쿠미, 미사키는 모두 새로운 은신처에 정착한다. 은신처. 미사키는 온라인에 올라온 해골 동영상을 보며 편안히 쉬고 있고 타쿠미와 폴카는 새로운 물건을 옮기고 있다. 이사 도중 타쿠미는 걱정이 되어 미사키에게 그녀가 자신을 죽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기분인지 묻는다. 정반대야 미사키는 이런 괴짜와 함께 산다는 게 정말 신이 났어. 그녀와 똑같아. 오히려 폴카의 존재를 즐기고 그가 자신의 마지막 소원, 즉 죽음을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 죽음을. 타쿠미는 한숨을 쉬며 그 질문을 했던 것을 후회하지만 이내 잊어버린다. 폴카와 대화를 나누며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폴카는 반대로 그가 늘어놓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대신에 그가 이 낯선 세상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타쿠미가 잠깐 당황해서 폴카에게 정말로 계속 여기에 있는 게 괜찮은지 묻습니다. 고문 건물에서 지내는 것이 괜찮은지 묻는다. 폴카는 그에게 계속 진행해도 좋다고 알려주지만 타쿠미는 진짜 폴카의 가족들에 대해 묻고 그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해 어떻게 방해할 계획인지 물어봅니다. 폴카는 이미 진짜 폴카가 어디론가 떠났다고 속였다고 말하네요.
지금 방학이니까 자아 성찰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구? 자신의 알리바이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폴카는 엽서를 꺼내 보여주며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매달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자신이 잘 지내는지 알려줍니다. 그 외에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진짜 폴카의 가족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폴카의 가족 성입니다. 그런데 타쿠미는 그가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든 떠올려 보라고 독려합니다. 하지만 폴카는 진짜 폴카가 죽었던 방식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이어서 폴카는 자신의 원래 세계와 현재 세계의 유사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비록 그는 자신의 원래 세계와 이 세계의 유사성에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폴카는 젤드우드 지역이 이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에 행복해해야 한다. 그 이유는 그곳의 차별이 그에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넘어서 폴카는 자신이 예전 세계에서 불렸던 이름 시체신을 밝히고 남은 두 사람에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추적해야 한다고 전한다. 타쿠미는 그에게 리세게 물어보라고 하지만 폴카는 그녀가 그 정보를 숨겨야 했다고 말한다. 보안상의 이유로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스스로 알아내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녀를 강제로 말하게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을 것입니다. 타쿠미는 입에서 더 많은 쓸데없는 말을 뱉은 후 책상으로 돌아가 일을 계속합니다. 미사키가 장난감 해골과 놀고 있는 동안 타쿠미는 레밍에 대해 이야기하고 빠르게 주제를 전환하여 비밀을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진짜 폴카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네크로맨서가 타쿠미의 잃어버린 드론 중 하나와 결합한 것입니다. 부정한 행동을 깨달은 타쿠미는 폴카를 경계하며 그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나쁜 남자로 그리려 한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기 전에 미사키는 방문자를 맞이하고 그를 보러 나간다. 더 이야기해보니 미사키는 그 방문자가 전 야쿠자 구성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라이벌갱에게 죽지 않기 위해 잠시 보호를 요청한다. 그의 간청을 듣고 미사키는 그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거절한다. 하지만 폴카가 갑자기 나타나 이를 수락하자 미사키는 마음을 바꾼다. 그래서 그날 밤 미사키와 폴카 그리고 방문자는 갱의 은신처 중 하나를 찾아 그들을 추적하다가 인내심을 잃게 된다. 마침내 미사키가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지만 그녀가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악당들에게 말이죠. 더욱 나쁜 것은 방문자라고 불린 사람이 함정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녀의 등을 쏘고 진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녀 미사키라고 생각했던 방문자가 다시 돌아와서 그의 최악의 악몽, 화난 폴카를 마주하게 됩니다. 폴카는 그저 아이들의 영혼으로부터 복수 의뢰를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 악당들이 죽인 아이들로부터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 미사키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아이들의 영혼에게 무엇을 해도 좋다고 특권을 줍니다. 자식들, 아이들의 영혼은 큰 흙덩어리를 소환하여 그들을 죽인 갱스터들을 모두 짓밟았다. 마지막 한 놈까지. 일이 끝나고 네크로맨서 폴카는 영혼들이 평화롭게 쉴 수 있도록 해준다. 다음 장면에서 폴카와 미사키는 AAR을 위해 안전한 집으로 돌아온다. 미사키가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감탄하는 동안 타쿠미는 작업을 계속한다. 폴카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라. 하지만 이번에는 폴카가 대화에서 이기고 타쿠미는 그렇게 애쓰는 바람에 바보처럼 보인다. 결국 타쿠미는 자신과 미사키가 처음부터 쓰레기 같은 존재였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결국 전체 대화를 끝내고 타쿠미는 리세에게 보고하기 위해 사적으로 이동한다. 일어난 모든 일을 들은 리사는 타쿠미에게 도움에 감사하며 그녀의 남자들이 현재 공격에서 도망친 몇몇 남자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안심시킨다. 한편 폴카와 미사키는 뱀파이어와 그녀를 뱀파이어로 만드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보인다. 전화를 마친 타쿠미는 자리에 앉아 미사키와 폴카의 대화를 엿듣다. 거의 바지를 지릴 뻔한다. 다른 한편으로 리사는 2명의 마사지를 받으며 좋은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고 있다. 그녀는 갑자기 익숙한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은 그녀를 다시 궤도로 돌리기 위해 폴카를 죽이려 한다. 이번에는 리사가 요청을 거부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그들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 잠시 보류한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자신과 두 소녀에게 와인잔을 따르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
소녀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리사는 폴카가 시내에 있을 때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가슴이 두근거린다. 도시의 다른 한쪽에서 아라세와 그의 파트너 이와가 익숙한 바에 있다. 그들이 가장 잘하는 술을 마시고 있다. 아라세가 보안 요원들에게 술값을 내지 않은 걸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동안 이와는 배 앉아 바텐더와 이야기를 나누며 리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녀가 그날 밤 할 일을 하기를 기다리면서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눈 후 술 취한 남자가 그곳의 웨이트리스 중 한 명을 괴롭히고 자신이 좀비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미친 남자에게 머리를 맞는다. 안전한 집으로 돌아와 폴카와 타쿠미가 미사키의 좀비화 이후의 새로운 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이제 사람을 물기만 해도 마비시킬 수 있다. 그녀의 침에는 마비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폴카조차 쓰러뜨릴 수 있는 마비 액체. 미사키는 생각 없이 폴카를 물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그녀의 능력이 가엾은 타쿠미에게도 통하는 걸 보고 타쿠미를 물려고 한다. 타쿠미는 그녀가 자신을 물게 두지 않으려 도망친다. 다음에는 두 경찰이 폴카가 만들어낸 영혼들이 있는 은신처에서 공을 부수려는 괴짜를 발견할 뻔한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이전의 악당들의 시체만 발견한다. 한편 아레스는 그가 계속해서 간청해온 악당들을 처리하고 곧 범죄 현장을 조사하러 오라는 호출을 받는다. 모니터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난 후 타쿠미는 폴카에게 계속 질문을 한다. 그의 옛 세상에 대한 무작위 질문들. 폴카는 미사키가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새로운 능력을 자랑하면서 이 세상이 자신의 세상과 이렇게 다른지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녀의 새로운 능력에 대해 이어서 타쿠미는 네크로맨서가 그 자식들을 제압하는 데 사용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폴카는 그가 그들을 무력화했을 뿐 죽이지는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는 사이 이와와 아라세가 범죄 현장에 도착해 공격 뒤에 숨겨진 섬뜩한 비밀을 조사할 준비를 한다. 사건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챙긴 후 두 경찰은 경찰서로 돌아가 훈련생들에게 브리핑을 한다. 알고 보니 이와와 아라세는 정예수사대의 일원이다. 신병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해. 알고 보니 이와와 아라세는 엘리트 수사대 소속이었습니다. 도쿄 경찰청 소속으로서 그들은 경찰이 해결할 수 없는 이상한 사건들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범인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회의가 시작되자 이와는 아직 잡지 못한 3명의 범인에 대해 언급한다. 그중 2명은 불을 뿜는 벌레와 렘밍스다. 그들은 어린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와 전날 밤 은신처에서 발견된 인간 노끈과 직접 관련이 있다. 현재로서는 그들은 불을 뿜는 벌레가 유아원에서 화재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며 레밍스가 전에 발견한 인간 노끈을 만들었다고 본다. 그들이 현장에서 발견한 발자국 중 하나가 그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을 뿜는 벌레가 유아원에서 화재를 일으켰다고 생각하며 레밍스가 전에 발견한 인간 노끈을 만들었다고 본다. 팀의 누군가가 인터넷 비디오에 나오는 해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묻자 이와의 3번째 여성 파트너가 답하며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골이 진짜라고 알린다. 게다가 만약 그것들이 가짜라면 그건 온라인의 모든 비디오가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도 아이들이 불타는 건물에서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도움 없이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룹에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와는 범인은 인간이지 마법사나 불을 내뿜는 괴물이 아니라고 모두를 안심시켜 편안히 있으라고 말하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잡은 방식으로 그를 잡을 것이라고 믿는다. 한편 폴카는 진짜 폴카의 영혼을 상어 인형에 주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타쿠미가 그의 드론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식을 마친 후 그는 진짜 폴카의 영혼에 호소하며 정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몸에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다. 네크로맨서와 진짜 폴카가 합의를 마치자 미사키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방에 들어가 귀여운 봉제 인형을 껴안고는 인형을 그녀 사이에 놓습니다. 가슴 사이에 놓는다. 그 변태는 밝은 분홍색으로 빛나며 타쿠미에게 그가 미사키의 가슴과 함께 있는 짧은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어서 타쿠미는 폴카에게 그의 이른바 인형이 왜 아직 말을 못하는지 묻는다. 폴카는 인간형 생명체를 만들려면 많은 만화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진실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죠. 행운인지 그는 많은 혼란한 영혼과 정령들이 사는 건물에 있어 그런 만화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혼란스러워하는 타쿠미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자 폴카는 그 건물에 갇힌 영혼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만화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해요. 대화가 진행되면서 폴카는 타쿠미에게 다른 방법으로 충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묻자 폴카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중석을 사면 된다고 말합니다. 자갈, 사파이어 등과 같이요. 그게 전부예요. 그의 만화는 회복되고 그는 준비가 될 것이다. 타쿠미는 폴카가 연설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보석 가게로 데려간다. 그곳에서 실제로 그 돌들의 가격이 얼마나 비싼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폴카가 직접 물건을 보게 되자 그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단 하나의 돌이 얼마나 비싼지에 놀란다. 떠나기 전에 그는 하나의 돌을 골라 300만 엔이 넘는 돈을 주고 산다. 그리고 곧바로 집을 나선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미사키가 그에게 왜 돌 안의 만화를 훔치지 않냐고 묻고 폴카는 그것이 가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타쿠미는 곧 두 청소년이 지루한 이야기를 하는 것에 지루해진다. 하지만 그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생각하려고 할 때 그의 최악의 악몽인 아라세가 모퉁이에서 나타나 타쿠미의 드론 중 하나를 붙잡습니다. 한편 이와와 그의 부하들은 리사의 발을 방문하여 그녀와 그녀의 직원들을 조사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지나치고 이와는 리세의 이전 사건들과 그녀의 조직에 그에게 영장이 없기 때문에 리사는 침묵을 지키기로 선택합니다. 타쿠미의 드론 중 하나를 떨어뜨린 직후 아라세는 뒤에 있는 두 소년에게 돌아서서 그들을 놀라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미사키와 폴카가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동안 그는 드론에 대고 말합니다. 그때 폴카가 더러운 입을 열고 아라세에게 친구해 드론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 꾸짖는다. 놀란 아라세는 소년에게 다가가 타쿠미가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알려준다. 그는 정보 브로커를 최악의 쓰레기라 부르며 폴카에게 배신자를 경계하라고 촉구한다. 타쿠미에게 쏟아부은 모든 모욕을 들은 폴카는 화가 나고 조금 힘을 발휘하여 아라세를 밀어내고 동시에 호기심을 자극한다. 첫 총알을 피한 후 아라세는 폴카에게 매우 관심을 갖게 되어 그에게 자기소개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타쿠미는 이미 아라세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폴카에게 대답하지 말고 아라세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계속 꾸짖는 것을 듣습니다. 폴카는 그의 질문 중 하나에 대답하고 결국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하스그로 아라세를 제지하기 위해 타쿠미는 그를 부르고 미사키와 폴카의 감각에서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와 이야기하는 동안 정보 브로커는 골목에서 여러 대의 드론을 설치하고 그가 그들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으면 아라세는 님노드의 극단적인 재능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여기 있어 정보 브로커의 진정한 본성을 드러낼 때 폴카와 미사키의 표정을 보고 싶어 한다. 정보 브로커. 타쿠미가 여전히 통화 중인 상태에서 아라세는 그를 입이 가벼운 배신자로 드러내며 자신의 동료 정보를 팔아 자기 목숨을 구하려 한다고 폭로한다. 그 모든 말을 들은 후에도 폴카는 타쿠미를 판단하기를 거부하고 대신 아라세를 나쁜 놈으로 지목한다. 아라세는 폴카의 기운이 변한 것을 알아차리고 무기를 들고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미사키가 이미 그 뒤에 서서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몰랐다. 그녀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고 미사키는 아라세의 배를 차고 폴카와 함께 골목을 빠져나간다. 그 강력한 차기로 회복한 후 아라세는 그들을 따라가지만 이미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된다. 폴카와의 사건 이후 타쿠미는 폴카에게 모든 것이 결국 그는 골목을 떠나 리사의 배 가려고 했다. 시간. 그들의 아라세와의 사건 이후 타쿠미는 폴카에게 모든 것이 아라세가 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가 생각보다 빨리 그런 일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폴카는 이제 신고자들에 익숙해졌으니 그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렇다. 다음으로 타쿠미가 폴카의 옛 세상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폴카는 그에게 대답한다. 그렇다. 다음 장면에서는 아라세가 경찰서로 나타나 여자 파트너인 아이카와에게 자신의 배에 찍힌 발자국을 데이터베이스에 넣어 검색해달라고 부탁한다. 아이카와는 남자의 배에 여성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하지만 곧 그 발자국이 그들이 찾고 있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일치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라세가 이것을 알게 되면
그는 새로운 사건에 또 다른 용의자를 발견한 듯 미소를 짓는다. 그의 새로운 사건을 위해서 다음 회의에서 2명의 다른 경찰관들이 그동안 레미닝스가 한 미친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이 많은 경찰관은 젊은 경찰들에게 자신이 레미닝스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총기를 가진 8명의 남자를 제압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한다. 그들이 모두 그를 쏘았을 때 말이다. 그는 단지 자신이 맞는 것을 허용하면서 그 싸움에서 모든 적의 목을 부러뜨렸다. 그 싸움에서. 그래서 레밍스 같은 범죄자를 잡고 싸우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그 무렵 이완은 리사가 현재 도주 중인 3명의 사이코 범죄자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다리며 술을 마시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완은 불타는 건물의 해골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폴카의 냄새를 맡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은 그 소년에게 나타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이완은 호기심이 생기고 질문을 시작한다. 그동안 아라세와 몇몇 경찰들이 몰래 밭 쪽으로 향하고 그는 아라세와 그의 친구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리색에 전화를 하려 하지만 미사키가 그를 알아보고 이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를 변태라고 부른다. 미사키를 데려가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가 뭘 하기도 전에 폴카는 목에서 갑작스러운 찌릿함을 느끼고 천장을 바라보며 눈앞에 펼쳐진 공포를 목격한다. 알고 보니 레밍스가 그들과 같은 방에 있었고 그놈이 내뿜은 아우라는 리사는 촛불을 켜서 약간의 빛을 제공하지만 레밍스의 최종 계획을 파악하려고 한다. 기다리는 것에 금세 지친다. 레밍스 주변에 위험한 오라를 감지한 폴카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가능한 많은 경찰을 처치한다. 전투 중 아라지는 레밍스를 겨냥해 그를 봐 주변에서 코너로 몰아넣는다. 반면 레밍스는 아라지를 무시하고 그의 주요 목표인 미사키에 집중한다. 알고 보니 레밍스는 그날 경찰서에 몰래 침입해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발자국의 주인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 발자국이 미사키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 그는 이 공격을 계획했다. 그녀를 붙잡기 위해서 빨리 도망칠 준비를 한다. 폴카는 소중한 미사키를 구하려 하지만 온전한 힘을 쓰는 것을 멈춘다. 공격자를 더 조사해보니 폴카는 레밍스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는 어둠 속에서 네크로맨서 능력으로 레밍스를 공격하고 미사키를 그의 소나기에서 구출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다. 결국 레밍스는 미사키를 다시 붙잡고 잠시 싸움을 멈추고 처음에 미사키는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망상에 빠진 미사키는 레밍스의 경계를 풀게 하면서 그의 손가락을 물어보려 한다. 그녀의 마비독으로 그를 마비시키기를 희망하며 안타깝게도 레밍스의 붕대는 그녀가 물어낼 수 있을 만큼 약하지 않았다. 자기 타액으로 얼마 후 폴카가 미친놈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고 나섭니다. 범죄자. 그는 레밍스에게 가장 강력한 네크로맨서 주문 중 하나를 풀어놓고 그 자리에서 싸움을 끝낸다. 잠시 후 불이 다시 켜지고 봐 전체가 조용해진다. 쓰레기가 어디에나 있어. 싸움이 끝난 후 이와와 아라세는 결과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리고 이 범죄자에게 얼마나 준비가 부족했는지. 반면에 리사는 그들의 긴장을 풀기 위해 지나가며 두 번째로 이곳을 망치지 않도록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레밍스가 그의 상사 사무실에서 범죄 집단의 수장에게 AA를 보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배서 일어난 일을 보고한 후 말이 없는 레밍스는 상사에게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책상 위에 있는 사진을 가리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이 상사가 그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말하려는 바는 뭘까? 한편 미사키와 폴카는 어제 발을 공격한 범인 레밍스의 기원 이야기를 타쿠미에게 설명한다. 타쿠미는 그 광기 어린 침묵하는 자를 침묵 속의 치명적인 암살자라고 부르며 어떤 건물에도 흔적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 대화가 끝나고 타쿠미는 폴카가 전날 밤 레밍스를 해산시키기 위해 소모한 만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폴카는 이미 그를 보상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전화를 끊은 후 그 대화가 끝나면 타쿠미는 폴카가 소모한 만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날 밤 레밍들을 쫓아내고 폴카는 그가 화해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이미 그렇게 했어요. 길을 건너려는 순간 폴카는 미사키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미사키는 그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며
그녀를 다시 살려준 것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처음에 그녀를 살려준 것에 대해 말이죠. 이 말을 듣고 폴카는 100년 전 스승과의 수업을 회상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교훈이었죠. 짧은 기억 회상 후 폴카는 결심을 하고 미사키와 타쿠미, 그리고 진짜 폴카에게 그가 있는 이 이상한 세계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달라고 겸손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곤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날 밤 늦게 레밍스의 보스는 폴카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그를 다시 포획하고 가능하다면 다시 죽이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씁니다. 다음 날 폴카는 사업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그의 친구들에게 제안한다. 그의 친구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바보는 동료들에게 그의 강령술로 할 수 있는 그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미사키의 펜을 소유하고 그것이 그들 앞에 종이에 이상한 글씨를 쓰게 한다. 이게 통하면 폴카는 고객들에게 소유된 물건을 팔기 위해 마법 가게를 열 계획이다. 고객들에게 유일하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듯한 타쿠미는 그의 헛소리 같은 아이디어를 지적하며 돈을 벌기 위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한다. 그때 들림펜이 뛰어난 아이디어를 내고 폴카에게 운세 사업을 열라고 종용한다. 일주일 후 폴카는 사랑을 찾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10만 엔을 벌어들인다. 한 주 동안 수익을 세어보던 중 들림펜은 또 다른 뛰어난 아이디어를 떠올려 사기를 더욱 확장하고 세계적으로 만들 계획을 세운다. 폴카의 능력을 이용해 운세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죽은 가족들과 소통하고 영혼을 조종하여 탐욕스러운 이들을 속이거나 도와줄 것이다. 일주일 수입을 계산하는 동안 펜은 또 다른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사기 규모를 키워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생각이었어요. 그들은 폴카의 능력을 이용해 그들의 죽은 친척들과 소통하려 했다. 점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조종해서 놀리거나 이기적인 놈들을 도와주느냐 아니냐. 사기 행위에 참여하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사기와 폭력이 너무 심각해지면 그의 임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네크로맨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배당금을 모두 공유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이를 폴카에게도 나눠주기로 한다. 폴카는 돈을 벌지 않았지만 말이다. 그들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타쿠미는 네크로맨서에게 진짜 폴카의 비밀 생활을 알린다. 진짜 폴카가 부잣집 자식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그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진짜 폴카의 조카인 카즈키와 시즈키가 나타나서 오랜만에 찾아온 삼촌에게 인사를 건넨다. 삼촌에게 인사를 건넨다. 가짜 폴카는 얼어붙고 최선을 다해 귀찮은 두 아이들을 밀어내려 한다. 그는 다른 세계에서 받은 별명까지 공개하며 그들을 놀라게 하려 하지만 불행히도 카즈키의 뇌는 이미 충분히 발달했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삼촌에게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점을 치라고 재촉합니다. 그녀의 미래에 대해. 응석바디인 그녀를 응석 부리게 하지 않기 위해 폴카는 그녀에게 다음날 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화가 난 카즈키는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농민이라고 부르며 그녀와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계급 없는 부자아이들을 다룬 경험이 있는 타쿠미는 그녀의 헛소리를 지적하고 그녀가 거의 자신의 이름을 말할 뻔하게 만듭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남자들인 블랙 바디가드들이 그녀가 너무 많은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막아주었습니다. 그들은 타쿠미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카즈키는 문제를 길게 끌어가려 하지만 폴카가 일어나서 그녀를 무시합니다. 둘 다 안기 전에. 그때 그는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애원하는 유령을 보고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 후 그들을 보내준다. 아이들과의 이상한 만남 후 폴카는 그 사건에 대해 타쿠미와 이야기하며 방금 본 유령을 보호적이면서도 약간 미친 존재라고 부른다. 타쿠미는 유령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지 묻고 폴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어서 타쿠미는 폴카에게 신요마 그룹에 대한 정보가 담긴 파일을 건네주고 그들이 방문하기 전 신요매 대회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아보라고 촉구한다. 다음날 파일에서 강령술사는 진짜 폴카가 사실은 로잔, 현재 그룹의 가부장으로 만약 로잔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큰 금액의 현금을 받을 책임이 있다. 그때 그들은 누군가가 그를 죽이길 원하는 이유를 깨달았다. 아직 그 사람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폴카는 그의 방문 동안 매우 조심할 것이다. 하지만 이날이 끝나기 전에 타쿠미와 폴카는 미사키를 다음날 그의 보디가드로 선택한다.
그날 밤 쌍둥이는 그들의 끔찍한 삼촌 다케루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레밍의 상사이기도 하다. 다케루는 그들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꾸짖고 그들의 삼촌, 그들은 그가 아는 것을 말하고 타케루는 다음날 폴카를 만날 것을 기대한다. 너? 그는 또한 그들에게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경고한다. 다음날 폴카가 그들의 집에 나타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지자 로자는 폴카가 집으로 돌아온 소식을 듣고 아들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한다. 다음날 폴카는 기지를 일찍 떠나 시노야마 가족의 저택에 제 시간에 도착한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전날의 두 녀석 카즈키와 만난다. 시즈키는 그를 집으로 환영합니다. 그때 폴카는 영혼의 망퇴 쌓인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침묵했습니다. 곧 타케루가 나타납니다. 타케루는 폴카의 사촌이자 시노야마 보안의 회장입니다. 그는 공식적으로 그를 집으로 맞이합니다. 입구로 들어가기 전에 타케루는 폴카에게 자기 발견의 여정에 대해 물어봅니다. 폴카는 지금은 그만했다고 답합니다. 그 다음으로 타케루는 그 옆에 있는 미사키라는 젊은 여성에 대해 묻습니다. 미사키는 그녀의 우아함에 폴카조차 네크로맨서로서 놀라게 합니다. 이상한 인사를 마치고 타케루와 아이들은 폴카와 미사키를 저택의 식사 공간으로 들어가 아침 식사를 하며 이야기할 수 있다. 먼저 다케루는 미사키에게 가족 사업에 대해 묻지만 미사키는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그 사업이 끝났다고 말한다. 다케루는 애도를 표하고 사과하며 폴카는 바로 전날 타쿠미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한다. 타쿠미는 폴카에게 권력 있는 가문의 이상한 가족 역학과 그들의 보안 회사가 얼마나 수상할 수 있는지를 이해시키고 싶어 했다. 그는 폴카에게 가족 보안의 책임자인 다케루에 대해 경고하며 절대 그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폴카는 다케루의 아내 기리가 나타나 그를 위로할 때 곧 자신의 회상에서 벗어난다. 미사키. 타케루는 아내를 바로잡고 미사키의 가족에게 더 이상의 해를 끼치지 않도록 촉구한다. 미사키의 가족을 위해서 미사키는 제대로 행동하며 폴카를 도랑에 남겨둔다. 그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카즈키가 그의 뒤에 나타나 폴카에게 뒤에 있는 이상한 봉제 인형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한다. 바로 그때 집에서 유일한 실업자 바보인 사요가 나타나 그 장난감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한다. 알고 보니 사요는 상어에 집착하는 괴짜라서 그녀가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상어에 대해 떠들고 있는 동안 또 다른 무관한 친척이 말을 하며 폴카를 집으로 환영합니다. 곧 폴카는 다른 사람들을 물어보고 쌍둥이들은 대부분이 해외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가족의 다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을 때 가족의 가장인 로잔이 등장하여 아들에게 다가오라고 재촉합니다. 폴카가 움직이기 전에 아까의 무관한 친척이 그와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만 로잔이 그를 조용히 시키고 망나니 아들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무관한 친척이 자리를 비운 후 폴카는 그의 아버지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침착하게 집을 나선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로자는 정상적으로 행동하며 아들을 자신의 방으로 초대해 1대1 대화를 나눕니다. 아침 식사 후 쌍둥이들은 복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로잔이 폴카와 대화할 때 얼마나 침착했는지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유령이 그들 바로 뒤에서 누군가에게 불에서 구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로자는 자신의 개인 공간에서 아들에게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잡담을 마치고 그는 진지해지며 앞에 있는 사기꾼에게 정체를 드러내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 폴카는 아버지를 속이려 했지만 로자는 그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헛소리 그만하고 그에게 진지해져. 그때 폴카는 이미 그의 목에 카타나를 대고 있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는 자신을 드러내며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아이에게 얼마나 가까운지에 감명을 받았다. 로자는 폴카에게 진짜 폴카가 아직 살아있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하며 대화를 이어간다. 하지만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네크로맨서가 공기 중의 연기를 감지한다. 그는 일어나 로잔에게 글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래야 쌍둥이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으니까. 로자는 아들의 눈에서 긴박감을 본다. 그리하여 그는 그가 떠나도록 허락하고 폴카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린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로자는 암살자가 그의 방 천장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대화를 나눈다. 방 안에서
그리고 몇 초 후 맨션 주변에서 폭발이 발생한다. 다음 장면에서는 카즈키와 시즈키의 보모 수즈카가 죽은 날 밤에 일어난 일이 플래시백으로 보여진다. 그날 아이들은 숲을 탐험했지만 시즈키가 가방을 숲에 떨어뜨렸고 수즈카는 가방을 줍기 위해 숲으로 달려갔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이전에 언급된 미쳐버린 이미의 친척과 불을 뿜는 벌레와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다. 발견되자 뚱뚱한 놈은 벌레와의 만남을 중단한다. 그녀가 발견되자 뚱뚱한 놈은 벌레와의 만남을 중단한다. 중의학 발견되자 뚱뚱한 놈은 벌레와의 만남을 중단한다. 범죄자가 수즈카를 쫓아가고 수즈카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저택으로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안타깝게도 불을 뿜는 벌레가 그녀에게 도달해 그녀의 몸을 태워버립니다. 그 뚱뚱한 놈은 사건을 단순한 폭발로 치부하고 수즈카조차도 너무 늦기 전까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폭발 직후 누군가 쌍둥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려 나타납니다. 쌍둥이는 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 남자를 따릅니다. 도시의 구금소에서 이와와 아라세가 그들이 구금 중인 정신병자 팬텀 솔리테어의 신문실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의 본명은 소라마라, 줄여서 소리입니다. 회의에서 이와는 범죄자에게 불평을 늘어놓는 데 시간을 할애한 뒤 타오르는 건물에 해골 영상이 담긴 영상을 보여준다. 그런 다음 그는 범죄자에게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화재에 대해 정상적인 것은 없었으니까 그는 불을 뿜는 벌레가 범죄 현장의 벽에 남기는 메시지를 보고 자신의 이론을 바보에게 설명한다. 한편 카즈키와 시즈키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그들이 가본 적 없는 장소로 들어가게 되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는다. 불행히도 그들에게 그 남자는 자신들을 구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미각을 진미를 위해 준비합니다. 아이들을 끝내려는 순간 미사키가 나타나 그의 뺨을 가격합니다. 그의 뺨을. 그 후 그녀는 영혼에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확신시킵니다. 몇 초 후 범인은 가짜 얼굴을 벗고 미사키를 리사의 살인자 중 한 명으로 인식합니다. 리사의 살인자 중 한 명으로. 미사키는 그 방에서 아이들이 나가도록 한 후 얼굴이 망가진 남자와 의미 없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돌아섭니다. 서로를 무의미하게 모욕한 후 범인은 불과 전기를 사용해 미사키를 공격합니다. 미사키를 공격합니다. 전기를 사용해. 미사키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피하고 필요할 때만 방역한다. 몇 분 후 미사키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살인 무기인 철근을 다루며 범인과 싸운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길이 지하실 전체로 퍼지고 아이들은 그 아래에 갇힌다. 갈 곳이 없어진 그들은 손을 잡고 모든 일이 끝나면 수즈카에게 사과하겠다고 약속한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막판에 폴카가 나타나 아이들을 끔찍한 운명에서 구한다. 그에게서 힘내라는 격려를 받은 후 폴카는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타카루에게 청소 작업을 맡기며 범인을 처리할 살인자들을 호출한다. 몇 마일 떨어진 곳에서 아까 그 뚱뚱한 놈이 타카루의 특수부대에 의해 잡힌다. 무리에서 탈출한 후 불을 뿜는 벌레가 새로운 얼굴을 하고 도망치려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폴카가 나타나서 그의 진짜 모습을 듀드에게 드러낸다. 곧 미사키가 다시 그를 두들겨 팼다. 고환을 2번이나 걷어차인 뒤에도 그 남자는 다시 일어나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발을 디딘다. 그런데 폴카는 그에게 솔직해지고 화해할 기회를 주지만 미쳐 날뛰는 범죄자로서 불을 뿜는 자는 여전히 발톱에서 불을 뿜는다. 폴카는 시노암에게 자신의 진정한 힘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조심한다. 시발, 그놈은 이를 약점으로 착각해. 다행히도 레밍이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 그를 제압하고 구속해. 그가 붙잡힌 후 이전의 뚱뚱한 친척은 타카루와 그의 킬러들의 분노를 맞이하게 되고 그들은 시노야마 가족에 맞서서 그를 고문하며 생명을 빼앗아가. 경찰서에 돌아와서 팬텀 솔리테어는 이와의 허튼 얘기를 비판한다. 그리고 그에게 알립니다. 불을 뿜는 것은 속임수로 된 극치일 뿐이며 랩프롭시다. 마법. 이와는 그동안 다음 행동을 생각하기 위해 조용히 있어. 가짜 불을 뿜는 범죄자가 구금시설로 이송되는 동안 진짜 불을 뿜는 벌레가 등장해 그의 속을 태웁니다. 다행히도 진짜 불을 뿜는 벌레가 다리를 건너는 동안
경찰관들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불이 난 직후 미사키와 가짜 폴카는 그의 아버지 방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 만납니다. 다른 말을 하기 전에 폴카는 로잔에게 몇 분간의 사생활을 원합니다. 그의 탐지 능력을 감탄한 로잔은 방을 비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폴카는 그에게 자신의 정체와 그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자신의 정체와 그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진실을 말합니다. 그와 동시에 다카루는 어두운 곳에서 레밍스에게 쌍둥이를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레밍스는 그에게 폴카가 먼저 도착했다고 알려준다.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 로자는 드디어 폴카의 등장 이후로 그가 지금까지 알아차린 이상한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 계속해서 그는 칼을 뽑아 미사키의 목에 겨누고 그녀가 정말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었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다. 미사키가 당당하게 예라고 대답하자 로자는 그 소녀의 자신감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몇 초 동안 쓸데없는 말을 하다가 폴카의 목에서 상어, 로봇 인형들이 튀어나와 상어보그 인형들이 폴카 앞으로 뛰어나오기 전에 그는 몇 초 동안 두서없이 말을 늘어놓았다. 그녀를 지키려고 목을 뒤집는다. 진짜 폴카가 그랬을 것처럼. 거기. 이 행동은 로잔을 확신하게 하고 그래서 그는 인형에게 폴카가 진짜인지 물어본다. 몇 번 고개를 끄덕인 후 노인은 그저 웃어넘기고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이야기한다. 결국 그는 진정하고 가짜 폴카에게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몇몇 로봇을 보여준다. 로봇을 확인한 진짜 폴카는 그 로봇을 먼저 선택한다. 이것은 일종의 놀라움으로 모두를 놀라게 한다. 결국 로자는 그의 아들의 영혼이 안전한 집에 머물도록 허락한다. 미사키에 대해서는 그는 그녀가 일찍 쌍둥이를 불에서 구한 것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 일로 면죄부를 받는다. 이상이다. 폴카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고 작별 인사를 한다. 회의가 끝난 지 약 30분 후 로자는 회의의 결과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회의에 대해 그는 미사키가 리사의 첩보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녀는 혼자 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만약 가족 중에 폴카를 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가 알아내야 할 일이다. 찾아내야 한다. 맨션을 떠나기 직전 폴카는 타쿠미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일어난 모든 일을 전한다. 타쿠미는 로잔에게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그를 꾸짖지만 폴카는 그것에 대해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폴카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다. 전화가 끝난 후 미사키는 플러시 인형을 들고 처음부터 그를 죽이려 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플러시 인형은 미사키에게 자신의 2개의 오렌지 가슴을 만져주기만 하면 상관없었다. 그때 쌍둥이가 나타나 미사키에게 생명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녀가 그에게 시간을 주었다면 가슴 2개의 오렌지로 그들이 미사키에게 차갑게 대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서워서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했다고 말한다. 그녀에게 그토록 차가운 태도를 취한 이유에 대해 어린이들은 그들이 그냥 무서웠다고 말한다. 그리고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 미사키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더 강해지라고 격려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폴카에게도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한다. 폴카도 사과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들을 기뻐하는 수호 정신. 그렇게 폴카와 미사키는 집으로 돌아간다. 몇 시간 후 이와와 아라세는 경찰차와 함께 화재 사건에 대해 알게 된다. 그리고 소리 앞에서 진짜 불을 내는 벌레에 대해 이야기한다. 들어야 할 모든 것을 들은 후 소리는 이제 그들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와에게 해골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이와는 그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려 하지만 소리는 짜증이 나서 불을 끈 후 시설을 탈출한다. 이와와 아라세가 깨닫기 전에 소리는 이미 멀리 사라졌다. 잠시 후 이와와 그의 동료는 나머지 태스크포스와 회의를 연다. 팬텀 솔리테어의 탈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상세한 내용을 전한 후 그들 중 한 명이 이와에게 어떻게 그들의 코아래에서 도망칠 수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와는 당황하며 이 거대한 아기가 과거에 저지른 비행 범죄에 대해 이야기로 넘어간다. 그를 어떤 살인 사건에도 묶을 수는 없었지만 소리, 즉 팬텀 솔리테어는 항상 나라의 골칫거리가 되어왔다. 그의 가장 유명한 범죄는 시민들 앞에서 총리를 납치하고
반대 정치당의 다른 중요한 인사들을 모두 잡아가면서 이 모든 상황을 만화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이 홍보 스탄트로 돈을 많이 번 후 일본의 보안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모든 사람을 당황하게 했던 범죄자가 갑자기 자수했다. 왜 그런지 묻자 그는 자신의 스탄트로 진짜 마법사와 위자들을 끌어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은 이 쓰레기가 얼마나 유치한지에 충격을 받았다. 미친 사람이 어리석은 소리에 대해 떠드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를 체포하고 영원히 감옥에 가두었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않았고 그는 지금 도주 중이다. 다음으로 폴카는 2000년에 라디오를 사서 모두 함께 들으러 간다. A. 뉴스를 듣자마자 방화범이 불에 타 죽었다는 속보를 들었다. 다쿠미가 온라인에서 유효한 정보를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다른 기자가 방송을 인수하여 일본 전역의 소리무라, 유령 솔리테어가 교도소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그와 동시에 이와와 아라세는 TV에서 방송을 보고 소리무라가 어떻게 처음에 화면에 나올 수 있었는지 충격을 받는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다쿠미는 유령 솔리테어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친구들에게 설명한다. 그는 어린애 같은 어른을 도시 전설이라고 부르며 어떻게든 미디어와 함께 자신을 대중화시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시점에서 뉴스 기자는 자신이 진짜 팬텀 솔리테어임을 드러내고 일주일 내에 그의 기발한 행동을 일본이 예상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렇게 방송을 마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와와 아라세는 소리가 어떻게 모든 TV 방송국을 동시에 장악했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와는 이론을 제시하며 식료품점 주인이 그를 도와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 식료품점 주인은 범죄정보 중개인으로 거의 모든 논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해결해야 할 진짜 문제는 소리이다. 소리는 리사와 같아서 멀리서도 그 문제를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날 밤 소리는 마침내 옥상에서 진짜 불을 내뿜는 벌레를 만나게 된다. 진짜 벌레는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전화로 정신 나간 솔리테어와 이야기한다. 처음에 소리는 벌레가 왜 그와 전화로 이야기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서로 몇 발자국 떨어져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을 내뿜는 괴짜는 그저 조심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 후 그는 소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여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 하고 소리는 그에게 그는 어떤 시연을 통해 낭비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것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폴카와 그의 친구들은 소리와 그가 일본의 모든 미디어 매체에서 인기가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타쿠미는 그의 옛 세계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묻고 폴카는 그곳에는 파이루이족, 파괴의 동룡이 있었고 그는 나중에 시구레에 의해 처치되었다고 말합니다. 타쿠미는 이 주제에 흥미를 느끼고 폴카에게 그의 세계의 생물들에 대해 계속 얘기하라고 재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의 옛 세계와 그들의 세계가 그렇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이야 그 범죄자가 낭비벽으로 유명하며 그것을 즐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불을 뿜는 벌레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며 소리에게 자신의 인생 철학을 들려줍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유령 솔리테어는 멍청이였다고 사과하며 자신의 환영 마술의 비밀을 밝힙니다. 그는 벌레의 우산 위에 나타나 그 벌레가 마법 존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 벌레는 자신이 동화에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소리는 신주쿠에서 발생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벌레에게 이를 처리할 계획이 있는지 묻습니다. 불을 뿜는 벌레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를 오컬트에 초대합니다. 다음으로 폴카와 그의 친구들은 드래곤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실직한 상어 여성 쇼야 시노야마와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놀란 그들은 실직한 여성에게 왜 그들의 안전 가옥에 왔는지 물어보지만 여성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부유한지 자랑하듯 방으로 들어와서 상어 테마의 침낭을 바닥에 아무렇지 않게 놓는다.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할 시간이 되자 사연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 후에 설명하기로 우선 그녀는 자신을 사요라고 부르며 그녀의 조수인 레이도 부른다. 그는 훈련 중인 집사이기도 하다.
이에 타쿠미는 자신과 다른 두 사람을 그 미친 아이에게 소개한다. 그 후 폴카는 사요에게 왜 그들과 함께 지내는지 이야기해달라고 한다. 사요는 그녀의 상어 소품과 장난감이 화재로 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녀를 동정하기보다는 미사키는 그녀를 조롱하고 레이가 끼어든다. 로잔이 직접 전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넘어갑니다. 영상에서 로잔은 맨션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폴카에게 소야와 레이를 돌보라고 말합니다. 메시지를 마치기 전에 그는 폴카에게 그 건물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알리지만 그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전합니다. 모든 것이 그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폴카는 악마 마법을 사용하여 주변에 다른 몇몇이 있음을 감지합니다. 이를 알고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지만 소야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인물일 가능성에 대해 계속 생각합니다. 다음날 아침 폴카는 소야가 시무룩하게 더 자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일어납니다. 소녀와 지루한 대화를 나눈 후 폴카는 이 부유한 애가 얼마나 게을러하고 바보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다시 잠에 빠지고 그녀의 말하는 시중득이는 그녀를 대신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쪽 게으른 사람을 감당할 수 없는 타쿠미는 사용하지 않는 방 중 하나를 청소하고 그 방을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침실로 바꾸기로 결정합니다. 그쪽 사연은 조금 더 불평하다가 다시 잠에 빠집니다. 반면에 레이는 무리에게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다음 그렇게 말한 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러 갑니다. 폴카는 그에게 왜 사요의 조수가 되었는지 물어보고 레이는 그에게 어이없는 이유를 대준다. 이어서 폴카는 그에게 현재 저택의 상황을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레이는 저택에 경찰이 가득하다고 알려주고 연기가 사라질 때까지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한다. 다음 장면에서 이와와 아라세가 화재를 조사하기 위해 저택을 방문한다. 전날의 화재에 대해 필요한 소개가 끝난 후 그들은 마침내 타케루와의 회의에 들어가는데 타케루는 경찰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지적하며 그들을 완전히 망신시킨다. 우선 그는 불을 내뿜는 벌레와 유령 솔리테어가 시노노야마 가족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지적하며 경찰에게 왜 그들을 아직 잡지 않았는지 묻고 그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막대한 자금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와와 아라세는 타케루가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지 궁금해하라 합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스스로 나가서 회의 중 타케루를 경호하는 킬러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노야마 가족과 대결할 계획을 셉니다. 브레인데드 아라세는 그의 파트너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와는 그에게 폴카와 그가 최근에 발생한 범죄와의 연관성에 대해 알려준다. 이와는 폴카가 모든 범죄의 중심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사건을 크게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다. 두 사람이 그 장소를 나서자 타케루는 성가신 이와를 처리할 방법을 생각한다. 그의 킬러들은 그를 제거하자고 제안하지만 타케루는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그의 조사를 지켜보라고 한다. 그는 이와가 결국 폴카의 비밀을 폭로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게다가 그러니까 이와 상황은 기다릴 수 있어. 그때쯤 폴카와 다른 사람들이 사요와 그녀의 집사를 위한 새로운 물자를 가지고 도착해. 그녀의 집사. 늦어지면 그들을 침대로 보내줘. 몇 시간 후 자정쯤 레이가 깜짝 놀라 깨고 폴카와 타쿠미의 방에서 대화를 듣고 있어. 그 후에 그는 일어나서 조용히 폴카의 문으로 기어가며 로잔이 그를 사랑에 빠지게 만든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있어. 그는 아직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레이는 이 가짜 폴카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해. 비밀리에 계획을 세운 사람처럼. 그러나 그의 예상은 틀렸고 아직 그는 모르고 있었다. 로잔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을 떠올린 뒤 레이는 준비를 한다. 시노야마 가문에 기생하고 있는 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계획대로라면 그는 진짜 폴카와도 대결할 수 있을 것이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레이의 배경 이야기가 설명된다. 이 이야기는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0년 전 레이가 처음 암살 임무에서 실패하여 네 다리를 잃었고 그의 암살자 클랜에서는 독버섯을 키우는 도구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된다. 그들의 임무에 사용됩니다. 다행히도 그의 형편없는 아버지가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기 전에 로잔이 나타났습니다. 누군가는 로잔이 관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는 소년을
한동안 로자는 소년을 지켜보며 그가 바디가드가 될 만큼 강해질 때까지 훈련을 도왔습니다. 이제 그가 그 자리에 도달했으니 브론은 어떤 것도 그것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명의 여성 장난감에게 설명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셋은 함께 폴카의 암살에 관련된 가능한 용의자들을 브레인스토밍하지만 곧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용의자가 가족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고 그곳에서 그들은 레이가 속한 암살자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이 시노야마 가족과의 연관성도 언급한다. 그 시각 폴카의 문 앞에 여전히 서 있는 레이는 조용히 서서 안에서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 그는 폴카가 자신의 고향의 드래곤 말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다. 경비원이나 극각 것과 결혼했대. 레이가 짖는 소리에 화를 내고 난리를 피운다. 그러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멈춘다. 몇 분 후 이미 소년이 문 뒤에 있다는 것을 감지한 폴카는 의도적으로 그에게 자신이 그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말을 한다. 레이가 이를 알아차리고 잠시 감시를 중단한다. 다음날 아침, 이와는 미사키와 폴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또 다른 회의를 소집한다. 아라세가 증거를 강화하기 위해 기여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와는 폴카의 새로운 점술각의 위치를 드러냅니다.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소리는 편의점에 들른 동안 팬들에게 주목받습니다. 경찰에게 주목받고 쫓기게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동시에 폴카와 미사키는 그날의 점술 가게를 열 준비를 합니다. 점괘를 보러 옵니다. 그들의 도착은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소름을 주었고 특히 타쿠미가 이를 알아차립니다. 아라세는 아니라고 답하고 모두 함께 다음 방으로 이동하여 이와의 운세를 본다. 눈의 색깔을 바꾼다. 레이는 폴카가 모두를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꼼수를 보고 나서 그들이 경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다음으로 폴카는 마법을 사용하여 이와가 커뮤니티 안전부서의 일원으로서 비밀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내려 한다. 대신 그는 소년이 후드 아래에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다고 암시하며 다이렉트로 타쿠미와 소통해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타쿠미는 이와노미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미친 듯이 검색합니다. 그는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이 진행함에 따라 폴카는 이와의 중매 사업을 폭로하고 이 시점에서 이와는 심각해지며 여기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분위기를 가볍게 유지하기 위해 이와는 폴카를 놀리며 하지만 마법의 영혼이 깃든 펜이 튀어나오면서 상황이 심각해집니다. 어딘가에 종이에 몇 가지를 적고 있다. 이와는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듯 조심스럽게 지켜본다. 레이는 지난밤 방에서 들었던 같은 소리를 알아채고 폴카가 그때 마술을 연습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해한다. 그때 이와는 자신이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기호가 쓰이는 것을 보고 냉정을 잃는다. 알고 보니 그의 오랜 친구 중 한 명이 그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그는 그것을 태우기 전에 이와에게 그 기회에 대해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것이 도시 자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 도대체 이 우스꽝스러운 팬이 어떻게 그 기호를 알았던 거지? 이 시점에서 이와는 이미 폴카에게 위협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다. 결국 이와는 그를 놓아주고 돈을 지급한 후 그의 파트너와 함께 가게를 나선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에 폴카는 자신의 진짜 별명을 말한다. 시체의 신이라는 이름을 그리고 절대 그 이름을 잊지 말라고 다짐한다. 이와는 메모를 하고 방을 나가고 레이는 그 펜이 그 종이에 무엇을 썼는지 궁금해야 한다. 이와를 그렇게 놀라게 한 것이 그는 그것이 무엇이든 폴카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을 것임을 깨닫고 곧 알아낼 것이라고 결심한다. 이로써 그는 스태프를 위해 저녁을 사러 가겠다고 제안하고 소야는 그가 돌아오는 길에 상어 관련 물건을 사오면 나가도 좋다고 허락한다. 레이는 메모를 하고 떠난다. 다음 장면에서 아라세와 이와는 식당에 들러 매운 해물밥과 커리를 먹고 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가진다. 처음에는 테이블에 정적이 흘렀지만 이와는 그 정적이 지겨워져서 파트너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한다. 아라세는 그에게 점술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이와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다. 그래야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을 들은 아라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화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고마워한다. 정상으로? 점심 후 그들은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을 계속한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레이가 그들을 조용히 뒤쫓아 폴카와 그들에 대한 정보를 더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폴카와 그들에 대한 정보를 더 얻으려고 도시의 다른 곳에서는 2명의 야쿠자 폭력배가 범죄 집단의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금고에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 그들의 범죄 집단의 소중한 것을 담고 있는 금고에. 그때 불을 내뿜는 곤충이 그들의 창고를 태우고 있었지만 그들은 보호해야 할 것이 있었다. 그들이 종이를 주워들자 불을 뿜는 벌레가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태워버린다. 그 직후 그는 벽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그 장소를 떠나 환상의 솔리테르 소리에게 간다. 소리는 그 이상한 조각을 주워들고 이화가 예전에 혼란스러워졌던 상징에 대해 알게 된다. 그 덕분에 그는 다음 공개 전시회의 주제를 정하고 곧바로 시작한다. 몇 시간 후 타쿠미와 다른 이들이 가게를 닫고 나서 그 3인조는 이화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폴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는 동안 이화는 이미 리사의 배 가서 뭔가를 얻으려 하고 있다. 그녀로부터 정보를 얻어내려 해. 결국 그들은 서로 공통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오랫동안 부정한 경찰들을 폭로해왔지. 그런데 그 친구가 5년 전 실종되었다. 이화는 라이자가 이 남자의 실종에 라이자 본인이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더군다나 라이자는 라이자가 폴카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의심스러워. 이미 이화의 속임수를 알아차린 린사는 멍청이처럼 행동하며 이화에게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더 자세히. 라이자는 린사와 그들의 공통된 친구 호소록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애쓰면서 더욱 화가 나게 된다. 린사는 이미 이화의 속임수를 눈치챘지만 멍청이처럼 행동하며 이화에게 린사와 그들의 공통된 친구 호소록이 사이의 관계를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다. 동시에 폴카는 그 남자에 대해 알고 있다고 고백하고 그의 친구들에게 그가 펜에 가둔 영혼의 이름이 비슷하다고 인정한다.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고 있다. 이화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고 리사는 향수를 느끼며 이화에게 왜 행복하면서도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지 묻는다. 이화는 오랫동안 광대 역할만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폴카가 도시의 어두운 사람들과 친구인 것에만 화가 나고 호소로기가 그를 아동안전부에 끌어들였다고 느낀다. 그는 폴카가 불쌍하고 순수함을 끌어들인 호소로기에 화가 난다. 어두운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야. 그 말을 듣고 리사가 폴카에게 건물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알려주며 그 이상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는 무엇을 하든 그녀는 관여하지 않지만 그와 연결할 기회는 놓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 모든 것을 들은 이화는 리세에게 신중하게 거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리사는 왜 그가 호소로기의 생존을 확신하는지 묻는다. 이에 이화는 그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죽을 수 없다고 답한다. 그렇게 말하고 경찰에 강제로 은신하게 만든 악당들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하며 발을 나선다. 호소로기를. 레이는 대화를 듣고 호소로기와 리사 사이에 관계를 조사할 새로운 단서를 얻습니다. 안전한 집으로 돌아온 타쿠미는 호소로기가 예전에 경찰 부패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결국 펜에 갇혀있는 영혼이 실제로 호소로기이며 그는 이화와 아라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그린 것을 제공하라는 요청에 펜은 100만 엔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영혼이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는 터무니없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그때 펜은 폴카에게 그가 왜 보수를 요구하는지 설명하며 그 사건이 하나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후예들. 이 시점에서 폴카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소리는 감옥에 있는 가게의 주인을 찾아가 이전에 야쿠자 안전집에서 회수한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처음 몇 분 동안 두 사람은 정보 교환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소리가 기호를 제공하고 그 의미를 묻자 진지해진다. 가게 주인은 종이를 받아들고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가게 주리에 대한 간단한 배경 이야기를 한 후 소리는 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 가게 주인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기록한다. 국가를 망칠 수도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정보에 대해 현재로서는 식료품점 주인이 거래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며
곧 그도 거기에 도달할 것이다. 그는 곧 그에 도달할 것이다. 그에게 작은 선물을 준 후 소리는 식료품점 주인을 웃기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한다. 소리는 식료품점 주인을 웃기기 위해 애쓴다. 슬프게도 그의 농담은 지루해서 식료품점 주인은 그가 시간을 낭비한 대가로 3개의 웨이퍼 스틱만을 준다. 그는 시간을 낭비한 대가로 3개의 웨이퍼 스틱만 준다. 뻔뻔한 소리는 그 대가를 받아들이고 웨이퍼를 씹어 먹은 후 최소한 정보의 샘플이라도 달라고 식료품점 주인에게 요청한다. 소리는 최소한 정보의 샘플을 달라고 요청한다. 식료품점 주인은 몇 초 동안 떠들고 나서 마침내 그 상징의 하나가 검이라는 것을 밝혀낸다. 하나가 검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이 말을 듣고 소리는 가게 주인에게 그런 정보를 얻으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묻습니다. 디데이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도시 전체가 그놈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기다립니다. 소야는 정후에 일어나서 횡설수설하다가 밖에 떠있는 기구를 발견합니다. 몇 초 후 폴카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밖에 있는 기구를 봅니다. 폴카는 즉시 기구에 있는 상징이 자신이 본 적이 있는 것임을 인식합니다. 미사키는 그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왜 그렇게 긴장했는지 묻습니다. 폴카는 그녀에게 그 기호가 그의 옛 세계에서 무너진 제국의 정확한 문양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무언가를 하기 전에 폴카는 제국의 문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잠시 멈춘다. 그의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플래시백 후 브로는 소리가 어떻게 그런 기호를 손에 넣었는지 궁금해하며 이 세계가 그의 옛 세계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아해한다. 이 장면이 공개된 지 몇 분 후 정보와 음모론이 온라인에 퍼지며 사람들은 그 문양이 무슨 의미인지 또는 대중의 눈에 띄기 위한 것인지 궁금해한다. 이 사건에 대해 확실한 것은 그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가 공공의 눈에 띄면 그 배후의 남자들이 신속히 범인을 제거할 거야. 다음으로 아라세와 이와는 소리와 다른 범죄자들이 이 심볼을 알게 된 이후 그들의 다음 행동을 논의한다. 심볼. 적어도 그들은 소리가 5년 전 호소록이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이런 중요한 심볼이 나타났다는 것은 소리와 다른 범죄자들이 호소로기를 그들의 표적으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당장은 추측에 그치고 증명하려고 또 노력한다. 몇 초 후 병원실에서 온 할머니가 사무실로 들어와 이와에게 도쿄경찰청 본부에서 불렀다고 알려준다. 한편 소리는 자신의 비행선에서 신나게 시간을 보내며 신문을 읽고 온라인 동영상을 보고 있다. 그동안 그는 자신이 사기꾼에게 가져간 상징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약 3조엔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았던 식료품점 주인과의 만남을 회상한다. 이런 일에 대해 이전에 소리는 그 식료품점 주인이 그저 바보 같은 상징 하나 때문에 너무 비싼 가격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하지만 식료품점 주인이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자 소리는 그 가격이 왜 그렇게 비쌌는지 이해하게 된다. 이어서 그는 그 상징의 의미를 스스로 알아내기로 결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격을 물어본 후 가게 주인에게 도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계획이다. 도시 주변의 비행선에 대해 현재로 돌아와서 소리는 계속 여유를 부리다가 갑자기 1km 떨어진 곳에서 저격 총알에 머리가 날아간다. 마철로 위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던 저격수들은 자신들이 쏜 것이 허탕임을 곧 깨닫는다. 진짜 소리는 다른 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미션에 실패한 것에 실망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들은 정신을 잃지 않는다. 그의 생명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은 직후 진짜 소리는 다시 생중계하며 나라의 모든 TV 채널을 해킹한다. 이번에는 어떤 조직이 경찰 정보를 1시간도 안 걸려 분석하고 저격수를 유리한 지점에 배치해 그를 입막음하려 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그것도 쓸데없는 상징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하찮은 상징 하나 때문에 살인까지 저지를 준비를 했다면 그 상징에는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상징의 진짜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소리는 현상금을 걸고 이 상징을 해독하는 사람에게 거액의 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라이브 스트림 이후 폴카와 타쿠미는 이 난장판을 수습하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그때 사요가 나타나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사요가 나타나 모든 것의 진짜 진실을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모든 것의 진실을? 처음에 폴카는 그녀의 의심을 축소하려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요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멍청하지 않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폴카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의 옛 세상에 대한 정보도 포함하여 그녀가 단지 동화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사요는 그 이야기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진짜 폴카를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기 위해 사요는 샤워를 하며 진정하려고 합니다. 입을 다물겠다고 약속한 직후에 말이죠. 그녀가 떠난 직후 폴카는 타쿠미에게 그녀의 기억 중 일부를 지울 수 있는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요. 타쿠미는 그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어보고 폴카는 자신의 마법을 사용해 희생자들의 특정 기억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모든 이야기를 듣고 타쿠미는 걱정이 되어 폴카에게 그가 시작할 때 악당들과 인간에게 그렇게 한 것인지 묻는다. 폴카가 그렇다고 하자 타쿠미는 그를 두려워하며 미사키에 대해 이야기한다. 몇 초 후 그들은 미사키가 사라졌음을 깨닫는다. 알고 보니 미사키는 급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사요를 따라 샤워실로 갔다. 두 사람은 벌거벗은 채로 봉제 인형 폴카가 그들의 곡선 위에서 샤워 선반에서 즐기고 있을 때 미사키는 자신의 살인 무기를 꺼내고 사요에게 그녀가 폴카를 처음으로 죽인 사람이란 걸 알고 있는지 묻는다. 사요는 화제를 돌리려 하지만 미사키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순진한 소년을 죽이려 했던 것에 대한 처벌을 간접적으로 요구한다. 사요는 그녀의 변장을 간파하고 이미 폴카가 용서한 후에도 처벌받고 싶어하는 그녀를 지적했고 그녀가 죽인 폴카가 이미 그녀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요는 미사키에게 그 죄에서 벗어나 자신을 너무 혐오하지 말라고 촉구할 뿐이다. 이때 미사키는 굳어서 마치 뇌사 상태의 바보인 줄 알았던 사요가 샤워 중에 사실만을 말하는 것을 경외감에 찬 눈으로 바라본다. 함께 목욕 후 미사키는 사요에게 자신이 무서운지 묻는다. 사요는 미사키가 상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가 상어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상어에 대해 몇 시간이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며 과거에 저지른 죄와는 관계없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듣고 미사키는 놀라워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사요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자 그냥 말해두지만 사요는 좀 더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 나사가 더 풀려 있었어요. 어쨌든 그녀의 작은 분출 후에 사요는 미사키에게 가즈키와 시즈키를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는 미소를 지어요. 미사키가 배꼽까지 웃자 사요는 미사키의 턱을 가까이 끌어당기고 상어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옷을 모두 입은 후 미사키와 사요는 거실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의 발견을 타쿠미와 폴카에게 전한다. 듀오가 말하는 모든 헛소리를 들은 후 타쿠미는 사요를 부르고 그녀가 진짜 폴카에 대한 히트를 지시한 사람이었는지 묻는다. 그러자 사요는 화가 나서 그런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알리며 그 친척을 상어 먹이로 만들지 않겠다고 한다. 그녀는 진짜 폴카의 영혼이 플러시 상어봇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우울한 상태에 빠지고 네크로맨서와 폴카 사이의 어색한 상황에 대해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네크로맨서인 폴카에게 자신을 상어로 만들어달라고 애원하며 진짜 폴카가 자신의 몸을 빌리게 해달라고 한다. 폴카가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자 그들은 더 시급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그들은 다음 행동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수상한 조직이 이 상징의 배후에 있다고 믿고 있다. 폴카는 그들이 기호를 더럽히고 악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처벌할 필요성을 느낀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타쿠미도 그의 감정에 동의하며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로 한다. 그 전에 그들은 소레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가 그 상징을 공개한 의도를 예상한다. 타쿠미는 폴카에게 그의 옛 세계에서 누군가가 처음에 여기에 왔는지 여부를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폴카는 그가 예전 세계에서 바쁘게 지내왔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환생 주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폴카가 지금까지 사용한 해골들과의 연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는 나쁜 사람으로 지명되기 훨씬 전부터 그들 중 일부를 자유롭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하므로 여러 해에 걸쳐 자신이 변한 모습이 부끄러워 그들을 다시 부르러 가는 것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 사요는 그냥 그 남자에게 입 다물고 유령들이 그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폴카는 그녀의 조언을 듣고 그들의 대화는 몇 초간 이어집니다. 폴카는 그녀의 충고를 듣고 그들의 대화가 몇 분 동안 계속된다. 그들이 다시 길을 찾으면 타쿠미는 그 상징의 목적을 조사하기로 선택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보려 한다. 그 과정에서 저주받은 팬은 폴카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경찰이 생각보다 더 악독하다고 전한다. 다음으로 이와는 메트로폴리탄 폴리스 본부에 도착하여 경찰청장 타카스 지로와 만난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자 지로는 이와의 체격에 대해 언급하며 이와가 이 사건을 해결할 용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이와는 침묵을 지키고 타쿠미와 다른 이들은 경찰청장이 누구인지 알아낸다. 호소로기기는 몇 가지 더 비밀을 털어놓고 이는 모두를 더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보스의 사무실로 돌아가서 이와는 제안을 하고 지로는 호소로기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로 그를 괴롭힙니다. 이와는 차분하게 반응하고 이를 본 지로는 이를 주목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와에게 앞으로 몇 달 동안 혼란스러울 것이니 조심하고 자신을 유지하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작은 정보들을 정리한 후 지로는 그들의 공통된 적 시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바로 그 사람인 시로가 공원에서 해커들을 언급하며 대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경찰서에 들어가기 위해 나니라고 부르는 사람에게 연락한다. 그가 원하는 정보를 얻은 후 그는 그 사람이 점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소리는 전화를 끊고 이 소위 점쟁이를 방문하기로 결심하여 점괘를 받기로 한다. 다음 날 그는 폴카의 점술 가게를 방문하고 우연히 만난 남자가 처음 온 두 여성에게 폴카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곳에 처음 온 두 여성에게.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소리는 희망을 품고 자신의 차례를 기다린다. 그 사이 폴카는 일 준비를 하며 타쿠미에게 찾았는지 물어본다. 마을에 인기 있는 상징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찾고 있다. 이에 타쿠미는 아직 유용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호소로기에게 씌인 페니벽에 막혀 앞에 있는 종이에 몇 가지를 낙서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 모든 범죄를 뒤에서 조종하는 범인은 실제로 경찰관이다. 그는 5년 전 그들을 조사하고 있었지만 그가 그들을 잡기 전에 먼저 당했다. 타쿠미와 폴카는 펜의 경고를 귀에 깊게 듣고 계속해서 작업을 한다. 다른 방에서는 레이가 사요를 위해 아침을 만들면서 엿듣고 있다. 폴카와 타쿠미의 대화. 그는 잠시 멈춘 것과 테이블 위의 낙서를 알아차리고 마치 그들 중 한 명이 기계식 연필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점점 더 범죄자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호소로기의 이름을 다른 장소에서 두 번째 듣게 되자 그 사람이 자신의 조사에 중요하다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진다. 계속해서 펜은 그가 신뢰하는 경찰 친구인 이와에게 전해주기 위해 메시지를 남겼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다. 비록 그 남자가 약간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그들은 이와놈의 아라세의 파트너의 마음이 올바른 곳에 있다고 확신한다.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에서 이와노메는 동료들과 함께 최근 골칫거리인 팬텀 솔리테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또 다른 회의를 갖습니다. 그는 림로드와 그의 상징에 대한 몇 가지 진부한 것들을 메모하며 다음 행동 방침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두 명의 경찰관이 그가 리더로서 부적합하다고 험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라세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입을 다물고 상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점술 가게를 열고 약 1시간 후 폴카는 드디어 변장한 팬텀 솔리테어를 만납니다. 그는 눈앞에 노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지만 폴카는 조용히 있어주고 그의 게임에서 바보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그를 속이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이야기한 후 폴카는 이미 실망한 바보 소리에게 방역을 가합니다. 희망을 가지게 했던 것에 대해 결국 노인은 폴카에게 마을에 떠돌고 있는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 기회에 대해서요. 폴카는 그 기호를 살펴보고 바보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디자인의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냅니다. 그는 호소로기의 펜을 사용해 눈앞의 종이에 원래 기호를 그리며 소리에게 흥미로운 감정을 남깁니다. 이 발전을 알게 된 소리는 너무 흥분해서 거의 부서질 지경입니다. 캐릭터
팬은 폴카에게 더 이상 정보를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고 폴카는 자신을 잘 추스린다. 소리가 나가려는 순간 폴카는 그를 호출하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두 쪽 닿은 머리 소녀에 대해 묻는다. 이 말을 듣고 소리는 얼어붙는다. 그는 그 여자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 이전에 폴카는 소리에게 그 소녀의 영혼이 이미 말하는 형태를 잃어가고 있다고 알리지만 그녀가 자신이 선택한 인생의 길에 대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한다. 소리는 경고에 감사하고 충격을 받은 채 방을 나간다. 밖에서는 그 남자가 폴카의 비밀에 끌리고 가면 뒤의 사람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그가 떠나려고 준비할 때 소리가 이상한 두 여자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그중 한 여자가 입고 있는 우산을 주목하고 그것이 불을 뿜는 벌레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눈치챈다.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말이다. 만약 그의 추측이 맞다면 그 벌레도 운세를 확인하러 온 것이다. 불을 뿜는 벌레와 유사하다는 점을 눈치챈다. 그렇다면 그 벌레도 운세를 확인하러 온 것이다. 동료들과의 미팅 후 이와와 아라세가 만나서 환영 솔리테르에 대한 최신 정보와 현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사랑하는 기호의 오류에 대해 논의한다. 그들이 추적 중인 환영 솔리테르와 현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사랑하는 기호의 오류에 대해 논의한다. 그들의 추적 중인 환영 솔리테르와 현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사랑하는 기호의 오류에 대해 논의한다. 아라세는 이렇게 비밀을 지닌 사람을 경찰에 믿을 수 있을지 물어보지만 이와는 누구와 함께 움직이든 매우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호소오로기처럼 숨게 될 수 있다. 게다가 솔리테어를 잡는 것은 그림자에서 숨어있는 이들이 실수를 하게 만들어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은 그들의 일을 하고 이용 가능한 경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새로운 시작을 기원하며 건배를 하고 두 놈 중 한 명이 험담을 한다. 이와에 대해 이전에 그를 괴롭히기 위해 나타난다. 하지만 이와네는 그들의 최종 목표를 깨닫고 그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한다. 그들의 말다툼이 끝나갈 무렵 그 남자는 거의 물리적으로 치고받을 뻔한다. 이와는 그에게 나쁜 소식인데 아라세가 중간에 그를 멈추고 그의 팔에서 생명을 짜낸다. 이와가 그의 엉덩이를 구해주고도 그 바보는 여전히 입을 다물지 않는다. 대신 그는 아라세에게 다가가서 그가 과거에 주도했던 불법 작전에 대해 그를 불쌍하게 만들려 한다. 아라세는 그가 이미 그의 실수로 인해 끔찍한 벌을 받았다고 알린다. 하지만 그 남자가 또 다른 말을 하기도 전에 두 명의 고위 간부인 야츠와 단조가 나타나서 커지는 불안을 막는다. 우선 단조는 그 바보의 팔을 미묘하게 탈구시키고 그가 바로 원래대로 고치도록 돕는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와와 아라세에게 인사한다. 곧장 부장 하바키가 그 층의 모든 사람들을 점검하러 나타난다. 그런데 단조가 그를 피하게 만든다. 바보 같은 녀석들을 방에서 내쫓은 후에 부장은 설명을 요구한다. 설명해. 이와는 그를 다른 빈 방으로 데려가서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 말을 듣고 부장은 그들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한다. 그들은 단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 것일 뿐이다. 이와는 그가 자신을 위해 항상 변호해 주는 것에 감사하며 그가 경찰력을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나간다. 나가고 나서 이와노메는 복도에서 다른 동료들과 합류하여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조사 업데이트를 읽던 레이는 지붕에서 움직임을 감지하고 나가서 확인하러 급히 나갑니다. 거기에 도착하자 그는 그 남자 미안하지만 미친 듯이 떠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폴카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도를 밝힙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레이는 모서리 뒤에 숨고 카나이를 겨냥해 쏩니다. 림로드에서 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한 게 폴카라고 생각한 미친 남자는 말을 꺼내고 그를 드러내라고 촉구합니다. 레이가 구석에서 튀어나와 노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소리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신의 삶에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아이를 보며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는 얻을 수 있는 것을 취합니다. 지붕 위에서 소란이 계속되는 동안 가짜 폴카는 자신의 진짜 폴카 인형 옆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인형은 방 안에서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 갑자기 깨어나 위를 올려다보니 벽에 익숙한 불의 글씨가 보이고 그것이 불을 뿜는 벌레가 근처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편 가짜 폴카는 깊이 잠들어 옛 세계의 기억 중 하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날
그는 주인과 함께 도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방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란스러워하던 그때의 네크로맨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조사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런데 주인은 그를 진정시키고 제국 붕괴에 대비하라고 종용했습니다. 엠피레의 붕괴에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꿈이 끝날 때 그녀는 그를 마지막까지 아이라고 부르며 경고합니다. 그에게 소중한 이들이 오래 있지 않을 수 있으니 그들을 소중히 여기라고 합니다. 이 세계의 적이 된 지금 폴카는 주인의 바람을 실현하지 못해 슬퍼합니다. 그의 주인이요. 자신을 비난하는 말로 몸을 씻은 후 왕은 그의 꿈에 나타나 그를 위로한다. 바로 그때 인형이 그를 다시 깨우고 폴카는 곧 벽에 적힌 글씨를 발견한다. 벽에 적힌 글씨. 그는 방 안에 타는 냄새를 조사하기 위해 일어나고 글씨가 여전히 뜨거운 것을 깨닫는다. 글씨가 여전히 뜨겁다. 그가 뭔가 하기도 전에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온다. 전화를 받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그에게 사바라몬의 사생아인지 묻는다. 사생아인지 묻는다. 이건 폴카가 예전 세계에서만 들었던 이야기라 그런 사람이 그 용어를 알 수 있다는 것에 걱정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그 용어를 알 수 있다는 것에 걱정하게 된다. 여전히 지붕 위에서 소리는 반응을 얻으려 애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레이는 그의 잡담에 금세 지치고 앞으로 나아가 그를 무력화하고 붙잡으려 한다. 처음에 소리는 그를 과소평가한다. 하지만 첫 공격이 지나고 나서 소리는 이 남자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가 다음 몇 분 동안 소리는 레이의 공격에 걸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의 공격에 몇 미터 떨어진 다른 건물의 꼭대기에서 타케루의 경호팀 중 한 사람이 있다. 그는 상황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전화를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비디오 증거를 본 타케루는 레밍스를 현장에 보내 소리와 레이 사이의 일을 처리하게 합니다. 한편 폴카와 불을 내뿜는 벌레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폴카는 이 이상한 남자가 아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합니다. 그는 옛 세계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남자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통화 중간에 불을 내뿜는 벌레는 그의 다른 자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폴카의 진정한 본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곧 그는 폴카의 프리아의 인간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며 그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요구합니다. 정말 그렇다. 반면 폴카는 마법을 사용해 건물 주변의 영혼을 감지한다. 그리고 곧 그는 지붕에서 싸우고 있는 레이와 소리를 발견한다. 잠시 멈춘 후 소리는 레이와의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반면 레이는 이 바보가 얼마나 느리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지에 화가 나 있다. 게다가 그는 이 시간에 그 건물에 왜 있는 거지? 폴카를 만나러 간 건가? 아니면 다른 속셈이 있는 건가? 글쎄 레이는 곧 알게 될 것이다. 호소루기의 이름을 언급한 후 레이는 소리의 흥분을 감지하고 진전을 이룬다. 소리가 소년에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에 감사하며 칭찬한다. 그는 뭔가를 빠르게 말하고 후에 호소루기에게 갚겠다고 약속한다. 이것이 리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다가오며 그는 소리에게 더 설명하라고 요구한다. 소리는 곧 자신이 속아 넘겨졌음을 깨닫지만 차분히 유지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 이빨 사이로 거짓말을 한다. 리가 모든 허위 정보를 꿰뚫어보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시노야마 가족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다.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다. 조롱하는 말 몇 마디를 더한 후 두 사람은 싸움을 계속한다. 그러나 라운드 2가 시작될 무렵 렘밍이 나타나서 즉시 분위기를 파괴한다. 대기 중의 분위기를 즉시 파괴한다. 레이가 렘밍의 도착을 알아차리고 그의 존재에 대해 걱정한다. 그는 차분하게 행동하지만 그가 나쁜 소식임을 알고 있어 속으로 긴장하며 소리에게 그가 미스터리한 남자와 공모하고 있는지 물어본다. 소리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계속 말을 이어간다. 하지만 곧 레밍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 쪽으로 돌아서 그를 받아들일 준비를 합니다. 레이는 기회를 포착하여 그를 공격합니다.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타케루의 부하들은 작은 녀석이 레밍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약간 걱정합니다. 하지만 타케루는 레이의 안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시킵니다. 그가 이미 레밍에게 레이를 배제하라고 명확히 전달하세요. 현재 레밍은 명령에 따르는 것에 매우 감사하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레이! 그때쯤 레밍은 자신의 명령을 기억하고 소리 쪽으로 걸어가 포획하러 갑니다. 그를 레이는 무시당한 것을 모욕으로 느껴 사용 가능한 모든 무기를 동원합니다. 레밍 멈춰. 물론 레밍스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ALA의 공격을 자유롭게 피했다. 그리고 소리 쪽으로 전진을 계속하며 소리가 탈출을 시도하는 절박한 시도를 한다. 그의 몇 분 동안 계속 떠들던 레이는 곧 소리가 결국 레밍스의 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하룻밤의 소리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후 그는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해 그들 둘을 없애기로 결심한다. 그들의 큰 전투 3라운드가 시작되려 할 때 야츠와 도는 폴카의 안전한 집 밖에 나타나고 불을 뿜는 벌레 중 하나가 그저 건물을 바라보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한다. 두 사람은 그녀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들을 경찰의 일원으로 소개한다. 이어서 그들은 그녀가 새벽 3시에 거리에 나와 있는 이유를 묻는다. 여자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린다. 그 사이 불을 내뿜는 벌레는 전화를 끊고 폴카는 상상력을 발휘하며 그 불을 내뿜는 벌레가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에 대해 옛 세계의 나쁜 기억을 더 많이 떠올린 후 네크로맨서 폴카는 화가 나고 자신의 제국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 결심한다. 그는 집 주변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모두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피로 상처를 내고 스승에게 배운 기술로 그의 스승에게 가르쳐받은 기술을 사용하여 Netherworld Overflow World 플래시백에서 폴카의 네크로맨서 마스터이자 전 베이아드 제국의 왕실 마법사였던 일릴 스워들 플레이는 무너진 제국이 있었던 땅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그녀의 친구 중 한 명인 롬멜카가 나타나서 어리석은 소리를 짓거리며 폴카에 대한 이야기로 그녀를 지치게 한다. 멍청한 소리들로 말이다. 일일이 참을 수 없게 되자 그녀는 멍청한 녀석을 조용히 하고 자신의 철학을 계속 말한다. 생명에 대해 말하면서 그녀는 어떤 이들이 성숙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가짜 폴카인 제자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도 공감하는 모습에 대해 지적한다. 롬멜카가 폴카가 남자라는 것에 대해 비난하자 일릴은 그녀를 외면하고 도와준다. 폴카가 미성숙한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의지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를 소년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 중 누군가가 위험에 처하면 그는 통제력을 잃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다. 그날 밤 그녀의 정매향타 단단 그녀의 정확한 말이 폴카가 온 건물을 그의 그물로 가두는 모습으로 실현된다. 밖에 있는 소녀는 분위기의 변화를 감지하고 다음에 일어날 일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녀는 평범하게 행동하고 경찰관들에게 거짓말을 한다. 야츠와 돈자, 그녀가 잃어버린 개를 찾고 있다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바로 그때 불을 뿜는 벌레의 다른 부분인 남자가 나타나고 그의 역할을 잘 수행합니다. 경찰이 왜 우비를 입고 있냐고 묻자 그녀는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다고 말합니다. 더럽히지 않으려고요. 그들의 대답에 만족한 경찰은 둘 다 보내줍니다. 하지만 폴카는 그곳에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소녀의 진짜 본성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 심벌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일찍 그곳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 심벌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폴카 다크메이커가 그의 실험실 쥐들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 그는 사원의 범위를 도시의 큰 부분을 커버하도록 확장한다. 그 어떤 일도 하기 전에 그는 처음으로 스승이 이 위험한 기술에 대해 말해준 순간을 떠올린다. 그 기술의 개념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말이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만약 그가 그것을 설정할 수 있다면 악마 눈을 가진 자들이 아니면 그의 변장을 알아차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저 대기의 미세한 변화만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국 그녀는 맞았다. 폴카가 지붕까지 몇 인치만 남겨두고 걸어가며 폴카가 지붕 쪽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거래를 피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레밍을 직접 다루지 않고 대신 레이와 총잡이 아들 소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게다가 그는 걱정하며 폴카에게 어떻게 의심을 피할 계획인지 묻는다. 그때 폴카는 그 건물에서 도운 영혼들의 팔을 빌려서
보이지 않는 팔의 군대를 만든다. 여전히 지붕 위에 있는 소리는 분위기 변화를 감지하고 너무 늦기 전에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는 경량 공격으로 레밍을 공격하려 하지만 레밍은 이를 피한다. 소리를 붙잡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폴카의 보이지 않는 팔이 그를 잡아 몇 초간 제압한다. 소리는 집 주변의 공기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상황을 알아차리고 이를 이용한다. 폴카는 반면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의 도달 범위를 늘려 하늘 높은 곳까지 확장시켜서 이미 하늘 높이 날고 있는 악당 소리를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야츠와 돈자하는 지상에서 범인을 보지만 너무 신이 나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발생했을 때 타카루의 한 명의 부하가 그 장면을 분석하기 위해 상사에게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동영상을 본 타카루는 자신의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도시, 폴카는 만화를 유지하여 기믹을 계속 유지합니다. 소리 측면에서 그는 곧 불을 뿜는 벌레가 자신을 무언가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짜 폴카와 이야기하기 위한 잘못된 방향. 하지만 지금은 그가 기분이 좋아서 그를 용서하기로 선택한다. 소리가 자유롭게 떠가는 모습을 보면서 폴카는 그의 보이지 않는 팔을 강화하고 건물 밖으로 최대한 많이 뻗어 레밍과 그는 몇 분 동안 그들을 쫓지만 결국 아무도 잡지 못한다. 결국 그 안타까운 시간과 에너지 낭비 후 폴카는 불을 뿜는 벌레에 자아 중 하나인 여자를 잡아서 기쁘다.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호소로기의 죽음 뒤에 있는 부패한 경찰 중 한 명이 로그를 남긴다. 부패한 경찰들 사이의 포럼으로 들어가 동료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논의한다. 그날 밤의 사건들에서 작용할 수 있는 오컬트적인 힘을 깨달은 후 부패한 경찰들은 모두 그 힘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확보하기로 결정한다. 이와와 아라세는 가능한 한 빨리 현장을 확보하기 위해 서두르며 사태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리사도 경찰의 도착 소식을 듣고 상황을 정리할 준비를 한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른 곳에서는 하인의 복장을 한 남자가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 최근 도시에서 일어난 일들로 흥분하고 있는 어떤 여성을 맞이한다.